꼭 중년층에게만 필요한 수술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썹화 거상하고 상안검, 하안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정민입니다. 얼마 전 80년대 청춘 스타인 배우 이상아 씨가 눈썹 거상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준다는 중년 눈성형. 오늘은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중년 눈성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배우 이상아 씨가 해서 화제가 된 눈썹 및 거상술, 그리고 쌍꺼풀 수술과 비슷한 상안검, 눈 밑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하안검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시죠. 눈썹 및 거상술이란 먼저 눈썹의 아래쪽을 따라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피부를 당겨 올려줘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눈썹 거상술을 추천하는 케이스에는 쌍꺼풀이 있고 마음에 들지만 피부가 처진 경우, 눈매에 어떤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많이 처져서 바깥쪽에 피부가 짓무르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이란 쌍꺼풀 자리에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쌍꺼풀을 고정해주는 수술입니다. 상안검 수술과 절개 쌍꺼풀의 차이점은 쌍꺼풀은 단순히 쌍꺼풀을 만드는 게 목표겠지만 상안검 같은 경우는 쌍꺼풀을 만들면서 처진 걸 개선하는 게 주된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눈썹 및 거상술보다는 적극적으로 피부 처짐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추천하는 케이스에는 쌍꺼풀이 전혀 없으셨거나 또 있는데 예쁘지 않거나 나이가 들면서 라인들이 꺾여 있거나 그래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확실하게 처짐을 개선을 원하는 경우, 확실한 어떤 인상의 개선이나 변화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아래 속눈썹 밑으로 절개해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고 눈 밑에 볼록하게 나온 지방은 재배치하거나 또 일부는 제거해서 눈 밑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하안검 수술을 추천하는 케이스에는 눈밑이 볼록하거나 꺼지거나 처져서 주름이 많이 잡히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썹 밑 거상술, 상안검, 하안검 어떤 수술인지 잘 아시겠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병원에서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눈썹 거상, 상안검, 하안검은 꼭 중년층에게만 필요한 수술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젊은 층에게도 필요한 수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썹 밑 거상 수술 같은 경우는 눈꺼풀이 도톰해서 쌍꺼풀을 했을 때 소시지를 피할 수 없는 케이스거나 쌍꺼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또 쌍꺼풀 재수술을 하기 싫은 분들에게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상 변화가 가장 적은 수술은 무엇인가요? 중년 눈성형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인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이제 원치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상의 변화가 가장 적다. 그렇게 하면 보통은 눈썹 및 거상, 하안검, 아무래도 상안검 같은 경우는 쌍꺼풀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실력입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받기를 권장해드리며 상안검도 경험이 많은 의사가 집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수술만 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같이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나요? 100% 그렇다기보다 환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수술만 해서 뭔가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한 가지 수술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의 피부가 너무 많이 처져 있거나 너무 두껍거나 쌍꺼풀을 했을 때 예쁘지가 않아 보인다. 그런 분들은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년 눈성형이 눈의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나요? 중년 눈성형은 미용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까지 동시에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년 눈성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꺼풀 처짐이 많아서 이마를 들어서 시야를 확보했던 분들은 눈썹 밑 거상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눈썹을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뜨기가 조금 더 편해질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상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꼬리 쪽이 처짐이 심하신 분들은 진물도 잡히고 눈꺼풀 처짐이 심했던 사람들 모두 눈썹 밑 거상이나 상안검 수술로 피부도 개선하고 시야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조금 더 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속눈썹이 안구를 찔러셨던 분들도 하안검 수술로 이러한 것들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눈썹화 거상하고 상안검, 하안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눈은 이제 처져 있어서 뭔가 수술을 하고 싶은데 쌍꺼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데 상안검 수술을 하자니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야 돼서 인상이 너무 강해질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아래쪽에서는 쌍꺼풀을 만들거나 피부는 조금만 정리를 하고 처진 것을 눈썹 밑에서 개선을 시키게 되면은 상안검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거울을 보면서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다시 재수술 노화 때마다 하셔도 괜찮나요? 재수술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이번에 수술을 해서 처진 것을 개선을 시켜드린다고 할지라도 수술을 한 시점부터 다시 또 노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본인들이 신경이 쓰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 또 어떤 것들이 나한테 또 적당한 어떤 수술 방법일 것이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눈의 노화와 관련된 고민은 미용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예쁘게 멋지게 늙는 것도 좋지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미용 성형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미용 플러스 기능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성형외과를 방문할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중년 눈 성형은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만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